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학년 과학을 가르쳐줄 임채영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과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단원 제목이 뭐죠? 네, 바로 여기 위에 써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화학이란 말을 우리 언제 배웠었던 것 같나요? 그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화학식이라는 단원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그럼 단원 소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규칙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출입이 일어난대요. 즉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랑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가운데 이번에 배울 내용을 보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 변화는 뭐고 화학 변화는 뭐냐?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겠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연소, 불로 쉽게 말해서 태우는 거죠. 연소와 소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작년이네요.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에서 이미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심화시켜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굉장히 익숙하죠? 아마 선생님과 1학년, 2학년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아니면 혹은 방과후를 한 친구들이라면 이 달고나 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달고나 만들기 실험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500원, 1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달고나 사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경험해본 친구들은 다들 알 거예요. 괜히 이게 500원, 1000원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선생님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일단 재료가 뭐죠? 재료? 그쵸? 설탕이 필요합니다. 설탕. 이때 설탕의 종류도 사실은 달고나의 맛을 설탕의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를 넣어야 이제 그때부터 뭔가 색깔도 더 연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불을 이용해서 설탕을 녹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녹여서 틀을 만들고 이제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녹인 다음에는 식히는 과정까지 우리가 달고나를 먹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달고나를 만들 때 사용한 설탕은 무슨 색깔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얀 설탕, 흰색 설탕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달고나는 무슨 색깔이죠? 그쵸?
약간 주황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흰색이랑은 전혀 다른 색으로 태어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즉 설탕이라는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바뀌는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물질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 물질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 뭘까요? 물질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이다 캔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캔은요, 물체예요. 그쵸? 물체입니다. 근데 이 사이다 캔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뭐죠? 그쵸, 알루미늄이죠. 그런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 자체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고유한 성질. 쉽게 말해서 설탕의 고유한 성질은 무엇일까요? 그쵸? 단맛입니다. 단맛. 그럼 소금의 고유한 성질은요? 짠맛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우리가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과연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 과연 고유한 성질이 유지될지 아니면 성질도 변할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보기 실험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자, 우리 마그네슘 익숙한 녀석입니다. 마그네슘 어떻게 원소교를 쓰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마그네슘 뭐죠? Mg 라고 우리가 원소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는 복습이고요. 오늘은 요 마그네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그때 나오는 결과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올린 실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실험 영상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실험해 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몇 가지의 패트리 접시가 있었죠? 그쵸? 3가지의 패트리 접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른 상태의 마그네슘 리본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힘을 가해서 구부렸습니다. 즉, 뭐를 바꾼 거죠? 그쵸? 모양을 바꾼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를 했느냐? 증발 접시 위에서 마그네슘 리본을 태웠어요. 열을 가해서 태우고 나서 남은 하얀색 젤을 우리가 실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1, 2, 3의 접시가 있는데요. 이 접시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을 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구부리지 않은 마그네슘, 원래 마그네슘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그쵸?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체가 여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내면서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얀 김 같은 게 영상에 올라오는 게 찍히기도 했어요. 못 본 친구들은 다시 가서 보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똑같이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하얀 색깔 재에다가 우리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죠? 얘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그쵸, 마그네슘 리본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모양 말고 색깔은 달라졌나요? 색깔은 달라지지 않죠. 그냥 꺾기만 했으니까 모양이 달라질 거고요. 맛도 달라졌을까요? 물론 선생님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같은 맛이 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마그네슘 리본의 색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광택. 약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리본을 학교에 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약간 알루미늄 같은 그런 광택이 느껴집니다. 달라지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의 반응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잘랐던 마그네슘 리본, 첫 번째 요 배터리 접시에 있던 애들,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기체가 발생했어요. 근데 얘를 구부렸더니 기체가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한다란 얘기입니다. 즉, 달라지지 않는 것 중에 염산과의 반응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불로 태웠어요. 얘를 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켰더니 기체가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마그네슘 리본은 발생하는데 태우고 나니까 발생하지 않아. 자, 뭔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물질 변화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화학 변화입니다. 즉, 물질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보다 첫 번째 물리 변화. 두 번째는 화학 변화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얘네 얘네 둘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는요,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던 성질,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는 현상,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자, 이거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메론맛 나는 아이스크림일 거예요. 자, 이 메론맛 나는 아이스크림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각진 사각 기둥의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쵸? 여기 좀 더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근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왜 녹죠? 온도가 높아지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흐물흐물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했죠? 원래는 어떤 상태였어요? 얼음, 고체 상태였는데 그게 액체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얼어있는 아이스크림과 녹은 아이스크림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은 아이스크림 물, 둘 다 무슨 맛이 나죠? 그쵸? 둘 다 메론 맛이 나요. 그리고 둘 다 초록 색깔을 그대로 띱니다. 즉, 물질, 이 아이스크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쵸?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상태만 변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마그네슘 리본 아까 실험한 거예요. 자, 힘을 줘서 구부렸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그네슘 리본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염산을 떨어뜨리면 뭐가 발생한다?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질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그쵸,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힘을 가해서 모양은 바뀌었어요. 모양은 구부러졌지만 염산과 반응했을 때 기체가 생기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얘도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컵이 깨져요.
컵에다가 힘을 가해서 원래 이렇게 생긴 컵인데 얘가 와장창 깨졌어요. 그치만 컵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단단한 정도 이런 것들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치만 모양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물리변화의 예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화학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화학변화라고 할 겁니다.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랑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가 다른 물질인 거예요. 자, 요 변화를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면 화학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는요. 양초가 탄다. 양초가 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이 녹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도가 익는다.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양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실험 있었죠? 자, 얘를 태웠더니 어떻게 됐죠? 하얀색의 재가 되었습니다. 하얀 재. 자, 그런데 그냥 마그네슘 리본은 염산과 만나면 뭐가 생겼어요? 기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하얀 재는 염산을 떨어뜨려도 기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습니다. 즉, 원래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랑은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질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물질 변화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물리 변화, 두 번째 화학 변화. 그런데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A에서 B로 바뀐다고 했을 때 얘가 그냥 겉보기, 모양이나 형태, 그 다음에 뭐 상태가 변하고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변화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쵸? 물리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가 B로 바뀌면서 아예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됐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화학변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힘을 가해서 쪼갰어요. 원래 나무젓가락은 두 쌍이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걸 힘을 가해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때 나무젓가락에 일어난 물질 변화의 종류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건 물질 변화의 종류니까 물리 아니면 화학이겠죠? 자, 그런데 나무젓가락을 쪼갰더니 갑자기 쇠젓가락이 되나요? 아니죠. 나무젓가락을 쪼갰더니 갑자기 고무가 되나요? 아니에요. 모양만 바뀌었지만 원래 나무젓가락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변화일까요? 그쵸? 물리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탔어요. 그래서 쓴맛이 났다. 이때 설탕에서 일어난 물질 변화의 종류. 원래 설탕은 무슨 맛이죠? 그쵸? 단맛이에요. 단맛. 그런데 얘가 타서 쓴맛이 난대요. 즉, 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질이 바뀌는 변화.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죠? 그쵸? 성질이 변화하는 녀석을 우리가 화학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아마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4쪽을 참고하세요. 교과서 14쪽을 참고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시를 몇 가지씩 찾아오라고요? 2가지씩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즉, 물리 변화 몇 개? 2개. 화학 변화 몇 개? 2개.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있는데 예시는 2개. 그러니까 1칸, 2칸. 여기도 1칸, 2칸.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칸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작성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배울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물질 변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물질 변화 중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죠? 그쵸? 화학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화학 변화, 즉 화학 반응 중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여기다가 뭐 설탕이면 설탕, 뭐 캔이면 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설탕 쓰면 귀찮잖아요. 팔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게 바로 뭐였죠? 원소 기호였죠. 이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